학생 여러분, 아키입니다. 오늘은 제가 4월 내내 어떤 책들을 건드려봤고 어떤 책을 완독을 했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4월 한 달 동안 매일매일 책을 읽고 매일매일 글을 썼던 사람들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상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독서노트 챌린지를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멤버들이 다 각자 서로 다른 책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글로 써서 매일매일 인증을 하는 그런 챌린지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독서노트 챌린지 5월 반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저랑 같이 매일매일 책을 읽고 매일매일 글을 쓰고 싶으신 분들은 더보기란에 링크를 써드릴 테니까 거기 들어가셔서 꼭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4월 한 달 동안 어떤 책들을 읽어봤는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짠! 첫 번째 책은요, 생텍쥐페리의 야간 비행입니다. 이 책은 많이는 못 읽었고 이 정도 읽었는데,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생텍쥐페리와 그의 아내 콘스엘라가 주고받았던 연애 편지를 책으로 엮어서 낸 책을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그것도 제가 너무 좋았고, 그리고 어린 왕자도 원래 좋아했기 때문에 이 생텍쥐페리의 다른 작품을 꼭 읽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야간 비행이라는 책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로 한번 시작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 책이 좀 마음에 들었던 이유는요, 인물 묘사가 좀 재밌었어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사실은 정이 많고 그리고 걱정이 많고 그런 사람인데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정말 이렇게 딱딱하고 이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무뚝뚝하고 정없이 보여지는 그 남자가 겉으로는 어떤 행동을 하고 사실 뒤에서는 어떤 고뇌를 하는지가 정말 적나라하게 묘사가 되어 있어서 이 책을 읽으면서 좀 이거 재밌다, 흥미롭다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책은 아직도 읽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읽은 두 번째 책은요, 고명환님의 나는 어떻게 삶의 해답을 찾는가입니다. 이 책은 제가 저번에도 소개를 해드렸던 책인데요. 책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읽는 내내 재밌었던 그런 책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읽었던 책이 윤영미 아나운서의 이 놀 수 있을 때 놀고 볼 수 있을 때 보고 갈 수 있을 때 가고 라는 책을 다 읽었습니다. 이 책은 저희 챌린지 내에서도 인기가 좀 많았던 책인데요. 이 윤영미 작가님이 정말 말을 재밌게 하시고 센스 있게 하시면서도 뼈를 때리는 말을 하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유익한 책이에요. 내가 뭐를 좋아하는지 모르고 자꾸 누군가가 나한테 이래야지, 너는 저래야지 라고 해서 그거를 그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고 계셨다면 이 책을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뭔가 가볍게 읽기도 좋고 읽는 내내 너무 재밌기도 하고 뭔가 약간 성격 좋은 언니가 한마디 막 해주는 그런 느낌이 드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읽었던 책은요, 짠! 바로 에릭 와이너의 행복의 지도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제가 지난번에 부산 여행을 이틀 동안 다녀오면서 이틀 내내 읽었던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제가 곧 진하게 리뷰를 할 예정이라서 여기까지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또 지금 읽고 있는 책은 짠!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입니다. 드디어 제가 이 책에 손을 댔는데요. 저는 좀 깜짝 놀랐어요. 일단 두껍기도 하고 굉장히 심오하고 어둡고 힘든 책인 줄 알았는데 되게 조금 읽긴 했어요. 얼마 안 읽었는데 너무 재밌어요. 진짜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너무 술술 잘 읽히고 심지어 웃기기까지 해요. 그래서 이 책을 정말 굉장히 잘 읽고 있거든요. 최근에 한 챌린저 분이 이 책을 올리셨더라고요. 읽고 있다고. 그래서 나도 이참에 좀 같이 용기를 내서 탑승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재밌어서 술술 읽혀요. 그래서 지금 얘를 재밌게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책은요, 강상중의 도쿄 산책자라는 책인데요. 이 책을 샀던 이유는 제가 며칠 후면 일본에 한 달을 살게 하러 가잖아요. 그래서 일본 도쿄에 관련된 책을 막 고르다가 이 책을 중고로 사게 됐는데 앞부분을 조금 읽었어요. 근데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새롭게 받아들이게 된 아이덴티티에 관련된 내용이 있었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 가면을 쓰고 사회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서 항상 나다운 게 뭐지? 진짜 나는 뭘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진짜 나는 지금 여기 존재하는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가면을 쓴 사람도 다 나고, 그런 복수의 나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순간 그게 진짜 정체성이다 라는 이야기를 앞부분에서 해주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정말 저한테 크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이 책도 아직 조금 읽었지만 일단 지금 너무 좋게 읽고 있기 때문에 살짝 추천을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4월 달에 조금씩 건드리고 읽고 있는 책이고요. 그리고 제가 한 달 내내 매일매일 책을 읽으면서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에 대해서도 살짝 얘기를 해드릴게요. 물론 저는 예전부터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책을 읽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누군가 여러 명이랑 같이 책을 읽는다는 건 또 의미가 다르더라고요. 제가 지금 운영하는 챌린지에서는 한 권의 책을 선정해서 같이 읽는 게 아니라 서로 각각 자기가 읽고 싶은 책을 읽거든요. 그리고 그 책에서 좋았던 문장을 올리고 거기에 대한 자기 생각을 적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나도 책을 읽고 다른 사람은 어떤 책을 읽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매일 보니까 이 생각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거를 좀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분명히 오늘 이 도쿄 산책자에서 정체성에 대한 내용을 읽었고 그게 너무 좋아서 챌린지 멤버들에게 공유를 했잖아요. 근데 또 다른 챌린저 분은 또 다른 책을 읽었는데 제가 읽은 부분과 비슷한 내용의 어떤 문장을 또 올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올렸던 문장과 그분이 올렸던 문장을 같이 읽게 되면서 뭔가 시너지가 생겨요. 그러면서 제가 그분에게 댓글을 달고 그분도 제 생각에 댓글을 달고 이렇게 매일매일 소통을 하면 내가 그냥 책을 읽고 내 기준에서 내 관점에서 한계로 가져갔던 부분들을 좀 더 오픈마인드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생기더라고요. 아, 나는 분명히 이거를 읽으면서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했는데 이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아니라 이거일 수도 있겠고 이런 생각이 아니라 저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여지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오픈돼서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게 저는 가장 큰 변화였던 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변화가 있었다면 같이 매일매일 책 읽고 글을 썼을 때 다른 분들은 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나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이랑 비슷하게 라디오 사연 읽어드리는 것처럼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게스트는요, 심은주 님이신데요. 챌린지를 하면서 책을 집중해서 읽게 되었고 병렬 독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희 챌린지를 하다가 병렬 독서의 맛을 알아버린 멤버님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 중에 한 분이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게스트는요, 한국이 아닌 다른 타국에서 살고 계신 에버님 블루님의 변화인데요. 책을 읽는 것을 즐기는 분이 주위에 생각보다 많지 않은데 독서 후 느끼는 생각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결이 비슷한 커뮤니티와 함께 한다는 게 책을 읽고 글을 쓰는 생활에 큰 안정감을 주네요. 다양한 연령대와 배경을 가진 분들의 생각을 읽으며 매일매일 새로운 발견과 깨달음의 기쁨을 얻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로는 아키님께 소개받은 그리스인 조르바를 아테네 출장 첫날 우연히 발견하여 그리스에서 그리스인 조르바를 읽기 시작하는 커다란 행운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라고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그리스인 조르바 제가 막 인생책이라고 엄청 추천을 하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 챌린지에서 그리스인 조르바를 읽는 분이 3분이나 계시거든요. 근데 이 에보님 블루님은 그리스 출장 가서 그리스인 조르바를 원서로 읽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부러웠습니다. 저도 언젠가 그리스인 조르바를 원서로 한번 읽어보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해드릴 게스트는요, 쭈구미 님인데요. 챌린지를 하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독서를 하고 기록을 하게 되면서 책의 문장을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내가 고민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댓글로 응원해 주실 때 정말 감사하고 힘이 나더라고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책을 읽고 글을 올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댓글을 서로 막 달아주거든요. 그럴 때 정말 댓글이 큰 힘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은 소연님.
의 변화입니다. 내 생각을 드러내는 것에 원래 소극적이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내가 책을 읽고 든 생각에 긍정적인 피드백을 보내주고 나도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나의 말을 덧붙여보면서 표현과 소통하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챌린지 정말 좋았어요. 특히 깜짝으로 주어지는 미션들이 독서의 즐거움을 높여준 것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매일 똑같은 인증하는 와중에 깜짝 미션을 중간중간에 드리거든요. 그게 진짜 재밌습니다. 그 다음 게스트분은요, 타비 님이신데요. 매일 챌린지 인증을 하면서 다시 매일 독서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책을 많이 읽는 분들은 자기계발서를 안 읽는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혼자 자기계발서에 밑줄을 쳤었는데 이 밑줄 친 내용과 나의 생각에 다른 분들이 많은 공감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라고 써주셨네요. 그 다음 게스트는 강민님인데요. 강민님은 독서에 대해 더 다양한 관점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런 식으로 독서에 대해 소통을 해도 매력있다라는 생각과 함께 독서 문화 활성화에 대한 영감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한 가지 책을 다 같이 읽고 얘기를 하는 것도 재밌지만 이렇게 각자 다른 책을 읽고 얘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게 정말 매력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각자 다른 책을 읽고 대화를 한번 나눠보세요. 너무너무 재밌답니다. 그 다음 멤버님은요, 안소영 님이신데요. 매일 습관적으로 책을 펼치게 되고 읽으면서 사유하게 된 것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멤버분은요, 리이세 님인데요. 매일매일 글 쓰는 대견한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라고 쓰셨네요. 그 다음 게스트는요, 뭔지 알지 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요. 이동하거나 누굴 기다리면서 즉 짜투리 시간이 생기면 한두 줄이라도 읽게 되는 습관이 길러졌습니다. 그래서 책을 거의 필수품처럼 들고 다니게 됐고요. 개인적으로 이게 챌린지를 통해 얻은 뿌듯한 결과입니다. 라고 써주셨습니다. 정말 이제 저희한테는 책이 어딜 가든 들고 다니는 필수품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이제 책 없이 외출한다는 것은 진짜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핸드폰을 두고 나가는 거랑 똑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저도 항상 어딜 가든 책을 꼭 챙겨갑니다. 그 다음 멤버님은요, 뉴냐님인데요. 챌린지를 하면서 책이랑 정말 친해졌어요. 예전에는 좀 억지로 읽는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자연스럽게 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때때로 격려해주시는 댓글 덕분에 힘을 얻기도 하고 멤버들의 글을 통해 나와 비슷한 사람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든든한 내 편이 생긴 느낌? 실제로도 마음이 통하는 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참 좋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책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현실 세계에서 내 주위에 책을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챌린지를 통해서 나처럼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매일매일 만나다 보니까 이렇게 친해지거든요. 그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윤야님도 그 점이 좋았다고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남궁철님의 이야기입니다. 잃어버렸던 책사랑이 봄의 새싹처럼 다시 쑥쑥 자라기 시작했어요. 책꽂이의 책들이 더 이상 장식품이 아닌 데이트 상대가 되었습니다. 서로 먼저 읽어달라고 아우성치는 환청이 들리는 것 같아 행복합니다. 와, 표현이 진짜 장난이 아니네요. 책들이 데이트 상대가 되어서 나한테 빨리 자기 먼저 읽어달라고 소리치고 있다. 와, 어떻게 이런 표현을. 그 다음 멤버분은요, 송파프님이신데요. 이전에는 시간이 날 때 혹은 마음가짐에 따라 출퇴근 시간 동안 책을 읽었습니다. 대신 길게 이루어지진 않았죠. 길어야 3주 정도? 근데 챌린지라는 명목하에 하루의 일과에 책을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자리 잡힌 기분이 전 좋았고, 서로 공유하고 싶은 문장을 생각하면서 읽는 것은 저를 더 능동적으로 글 읽기에 참여시켰습니다. 혼자 생각해보는 시간들이 좋았고 그것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경험을 지속해보고 싶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멤버님은요, 효준님이신데요. 4월에는 좀 바빴지만 3월과 마찬가지로 책을 깊게 읽게 되었습니다. 라고 쓰셨습니다. 효준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인적으로 굉장히 바쁘신데 지금 짬내서 항상 챌린지를 올려주셔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챌린지라는 명목 하에 많은 사람들과 공유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게 좋은 습관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분은 몽냥님이신데요. 어떻게든 내 생각을 기록하기 위해 책을 더 주도적으로 읽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책과 저만의 해석이 어우러져 더 큰 의미가 되어 제게 돌아오는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서지인님이신데요. 서지인님은 책을 완독하고 내용을 정리하면서 내가 밑줄 친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토요일 미션에서 모든 문장이 그냥 살아가면서 해보지 못할 문장들이 많아서 좋았어요. 그리고 토요일 미션에서 모든 문장이 그냥 평소에 살아가며 생각해보지 못할 문장들이 많아서 좋았어요. 나를 깊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멤버분들이 올려주신 그런 문장에서 좋은 질문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토요일마다 그 질문 리스트를 넘겨드려요. 그럼 거기에서 하나 골라서 내가 글을 쓰는 그런 미션을 또 하고 있어요. 근데 멤버분들이 그 미션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서로 읽어주고 댓글 쓰는 것도 재밌다고 하시고, 내가 평소에는 잘 생각하지 않은 주제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뭔가 스스로 생각해보고 내 생각을 밖으로 끄집어낸다는 거에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미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제가 4월에 읽었던 책들, 그리고 저를 비롯해서 지금 챌린지를 한 달 동안 하고 있는 분들이 한 달 내내 책을 읽고 나의 생각을 글로 썼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까지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정말 제가 항상 강조를 하는 말이지만 그냥 책을 읽고 넘어가는 것도 괜찮아요.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더 잘 기억하고 싶고 누군가랑 뭔가를 나누고 싶다면 책 읽고 줄치는 거에만 그치지 말고 그 밑에 꼭 나의 코멘트를 한번 달아보는 과정을 거쳐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월 독서노트 챌린지도 함께 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4월 29일까지 늦지 않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그럼 여러분 안녕.